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지입니다. 돈을 모으는 힘, 그리고 유지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돈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추천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이 있는데 여기 단어들의 뜻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통 공부를 시작할 때는 단어 공부부터 하잖아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둘게요. 다시 돌아가서 일단 첫 번째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하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는다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 짓는 건 숫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채입니다. 부채는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산을 사면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에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면 되는 것입니다. 금융 분석에서 숫자를 읽는다는 것은 현금이 흘러가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부자와 가난한 이, 그리고 중산층은 현금 흐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 패턴부터 보시죠. 이들은 버는 족족 이런저런 거에 다 써버립니다. 그에 따라 남는 돈이 하나도 없죠. 다음은 중산층의 현금 흐름입니다. 가진 것으로 인해 큰 부채가 발생해서 급여로 받은 돈의 대부분이 부채로 나가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 역시 남은 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을 통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서 돈이 쌓이게 됩니다. 지출도 통제하고요. 부자들은 이 쌓인 돈으로 다시 자산을 삽니다. 그럼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선순환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여기서 세양지 레이스에 대해 이야기해요. 쳇바퀴에 갇혀 계속 달리는 세양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에요.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을요. 수입이 늘면 그에 따라 부채도 늘고 그리고 지출도 늡니다. 이게 세양지 레이스인 거죠. 그들은 그들의 큰 자산인 집을 사서 그로 인해 큰 부채가 생기고 월 급여는 부채를 갚기에 바쁜 거죠. 그리고 일단 수입이 늘면 소득세도 늡니다. 그래서 정작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수입의 크기에 완전히 비례해서 오르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지혜, 자신 안에 담긴 천재성을 믿지 않고 외부의 대중을 따릅니다. 남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하고요. 의문을 품기보다 무조건 순응을 하죠. 그게 편하잖아요. 남들이 하라는 분산 투자도 하고, 집은 자산으로 생각하고 가장 큰 투자처럼 생각하고, 또 빚이 많아질수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자 아빠는 자신이 사는 집을 부채라고 여겼고요. 가난한 아빠는 자산이라고 여겼습니다. 집이 클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현금은 지출을 통해 계속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렇기에 집은 부채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더 큰 집을 사고 싶다면 나는 무엇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 주택 비용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재정 상태 차이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부자 아빠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지출보다 많죠. 이런 현금 흐름을 통해 부자 아빠는 남은 돈을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하고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챕터의 마지막 조언을 합니다. 내가 지출을 늘리면서도 지금 수준의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현금 흐름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자산에서 비롯되는 초과 현금을 자산 부분에 재투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요. 이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